그 원소 주기율표 파트에서 원소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 봐봐. 물질이 있잖아. 몇 쪽이에요? 페이지 64페이지야. 물질은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만들어져. 그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른다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질 쪼개면 원자 되는 거고, 이 원자가 모이면 물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때 이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고.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물질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생긴 물질이 있어. 이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 얘를 원자와 원소로 표현을 하면은 원자가 3개가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그래. 이거는 원자 3개가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원소는 2종류가 모였다고 한다고. O라고 하는 산소, H라고 하는 수소. 원소는 2개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조금 복잡한 걸로 해볼게. CH3COOH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이게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물에 나타면 식초. 자, 얘는 원자 몇 개로 돼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원자는 8개라고 하고, 원소는 그러면? 원소는 원자 종류라며. C랑 H랑 O잖아. 원소는 3개로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 깼어. 자, 이때 내가 그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해. 분자. 물질 중에서 분자라고 해. 이 분자가 아닌 물질이 있거든. 이 분자인 물질이 있고 분자가 아닌 물질이 있는데, 분자에 대한 정의가 똑바로 안 서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무너지는 거야. 분자라고 하는 건 성질을 갖는 독립적인 입자를 말해. 핵심어가 2개 있지. 1번 성질이 나타나야 돼. 두 번째가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 이 2가지가 핵심이거든. 분자라고 하려면 성질을 나타내면서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입자여야 된다. 그 분자가 아닌 것들은 그럼 뭐가 있냐? 예를 딱 2개만 들어줄게. 첫 번째가 철이야, 철. 철이라고 하는 거는 철 원자 옆에 철 원자 옆에 철 원자 옆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거든. 독립적인 입자가 아니고 반복되는 입자라고. 얘는 독립적이 아니고 반복적이라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얘는 철이 100개가 모여도 철의 성질이 나와.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때 뭐 FE가 100이어도 철의 성질이 나오고, FE가 99여도 성질이 나오고, FE가 98여도 성질이 나오고, 이게 다 된다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화학식을? F2라고만 적지. 이걸 B를 적었다고 그래, B. 그냥 1대1의 비율이니까 그냥 1의 숫자만 적은 거야. 이런 거는 물 분자랑 그 분자를 구성하는 단위가 정확하게 있잖아. 그래서 얘는 H가 2개 있고 O가 하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식 적으면 C가 2개 있고, H가 4개 있고, O가 2개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물론 아세트산은 이렇게 적는 것보다 CH3COOH라고 적는 게 더 익숙할걸? 아니, 이게 익숙해? 이게 익숙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해. 자주 봤을 거야. 이게 아세트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COOH를 강조한 거야. 이걸 강조한 거야. 이게 있으면 특별히 산의 성질을 가져. 이거 이름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카복실기. 아미노산 파트에서 나오지? 카복실기. 아미노산 파트에서 나오잖아. 여기서 H가 떨어지면서 산의 성질이 나오거든. 그 산의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딱 뽑아낸 식이야. 알겠지?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저거. 당연히 시험에 이게 나오지. 이거 안 써. 아세트산은 이렇게 처리하는 일이 없어. 나는 그냥 분자식을 적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라고 해서 이름 알려줄게. 요것들 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분자를 구성하는 식을 적었다 그래서 이걸 분자식이라고 하거든. 근데 특별히 이 분자식을 변형한 요 식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해. 성질을 보여주는 식. 성질을 보여주는 식, 시성식. 그래서 이 카복실기 같은 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시성식으로 표현해서 산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대표적인 게 시성식으로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 또 C2H5OH 이거 보지 않았냐? 에탄올. 이거 보면 H를 굳이 끄집어내놨지. 그 이유가 뭐야?
OH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보여주려고 이 OH가 있으면 알코올의 냄새, 맛, 그 다음에 뭐 취하는 성질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지. OH 때문에. 그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 아마 살면서 두 개밖에 볼 일 없을 거야. 아까 봤던 에탄올, 그 다음에 이거 아세트산. 이것이 성질이고 나머지 다 부자식으로 적은 거야. 아세트는 COH가 산 성질을 띠는 거. COOH 때문에. 그럼 얘는 화학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는다. F2라고 적는다고 그냥. 요거 독립적인 입자가 없잖아. 그 F100, Fe 100도 처리 성질 갖고 Fe 3999도 돼. 무슨 숫자가 와도 상관없잖아. 그럼 가장 간단한 숫자인 1을 적은 거라고 지금. 이거 말고 또 어떤 분자가 아닌 물질이 있냐면 NaCl,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옆에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옆에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애들도 독립적인 입자가 없거든? 그럼 이것도 식이 나트륨 100개에 염소 100개여도 성질이 나오고 나트륨 99개에 염소 99개여도 상관없어. 그럼 뭘 적어야 돼? B를 적는 거지, B. 그래서 소금을 식으로 적으면 뭐라고 하는 거야? NaCl이라고 적는 거야. 알겠니?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가장 간단한 B를 적는 거지. 이 B를 적는 걸 실험식이라고 해, 실험식. 네, 정리. 분자인 건 분자식으로 적는 거야. 근데 분자가 아닌 물질은 실험식으로 적는 거야.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B만 적는다고. 알겠지? 몇 개가 모여서 그 독립적인 입자가 된다가 아니잖아. 얘랑 다르다니까? 이게 B야 지금? 다시 말해서 H4O2라는 물질이 있니? 없어. 이런 거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런 입자가 없다고. 차이점 알겠어? 얘는 돼. FE1, FE2, FE3 다 돼. 성질 다 가져. 얘도 비율만 맞으면 그 성질 다 나와. 나트륨 하나, 염화이온 하나. 둘, 셋, 넷 상관없단 말이야. 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이제 분자와 분자 아닌 거의 차이인 거야. 알겠어? 정말 중요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잘 체크해놔. 이런 거. 응? 그러면 분자랑 분자가 아닌 거를 빠르게 판단하는 요령 알려줄게. 식만 봐도 알 수 있어. 분자인 거는 그 식이 비금속으로만 돼 있어. 비금속끼리만 구성되어 있으면 분자야. 근데 금속 분자가 아닌 애들은 금속이 낑겨 있어. 금속이 껴있다 이렇게. 화학식이. 얘는 그냥 금속인 거지. 얘는 NaCl에 Na가 금속인 거지. 금속이 낑겨 있으면 분자가 될 수 없어. 알겠지? 금속 번석가 낑겨 있으면. 비금속으로만 있어야지만 분자고 분자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NH3 분자야 아니야? NH3 분자 맞지? 왜? 둘 다 비금속이잖아? 아 설마 비금속 금속 기준을 몰라갖고 지금 표정이 이런 거야? PSI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를 그렸으면 여기서 B와 SI를 기준으로 짝대기 쫙 그으면 이게 금속 비금속이 나는 기준 된다고. 요게 금속 비금속의 기준이라고. 왼쪽 애들이 금속, 전기 잘 통하는 애들, 오른쪽은 비금속, 전기 안 통하는 애들. 단 H는 자리로 봤을 때 금속이지만 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빼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가정 하에서 화학식만 줘도 금속 비금속이 아니 그 분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CH4 메테인 분자야 아니야? 분자 맞지? 비금속끼리 있잖아. 요거 비금속 이거 비금속이잖아. 맞아? OCl2 분자야. 분자. NO2 분자야. 분자. 맞아? 근데 만약에 MgCl2 분자 아니라고. 왜? 금속이 낑겨 있잖아. 금속이 낑겨 있으면 분자가 될 수 없다고. 조건이. 알겠어? 이런 걸로 너네 마탱이 보내는 대표적인 문제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야.
철의 재련이에요. 철의 재련. 녹슨 철에서부터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인데 지금 화학 반응식 개수가 앞에는 몇이지? 0. 이게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화학 반응식 개수가 앞에서는 합이 몇이야? 4지. 뒤에서 화학 반응식 개수 합은 5잖아. 맞지? 그럼 이런 식을 주고서 물어본다고. 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에 반응 후 분자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O야 X야? X 분자수가 증가한다. X 5 줄어든다? 이거 합치면 몇이라고? 4. 이거 합치면 몇이라고? 5. 그럼 반응 전후에 분자수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 그러고 틀려야 된다고. 그러고 틀려야 된다고. 왜? 금속이 낀겨 있는데 얘는 분자가 아니야. 얘는 그냥 금속인데 분자가 아니야. 그럼 분자수는 어떻게 된 거야? 변화 없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본다고. 분자기를 똑바로 물으면 틀린다니까. 정말 중요한 거야. 남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선생님들은. 분자는 기본이니까 중2 때 배우고 오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때려버려. 근데 애들 물어봐, 몰라. 넌 지금 이거 구별하는 말 했겠냐? 분자 개념 똑바로 적어놓으세요. 항상. 됐어. 그럼 잔소리 끝. 그럼 원소 마저 해보자. 원소는 기본 성분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방금 내가 알려준 대로 적어봐. 원자 종류. 원소란 원자 종류를 말한다. 몇 가지 있대요? 약 110여 가지. 약이라고 해놓은 게 거슬리지. 그치? 아직도 통일이 안 됐어. 왜냐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건 92분 우라늄이 끝인데 그 이상에 해당하는 원소를 다 합성한 거거든. 그 합성한 애들이 붕괴된단 말이야. 그 얼만큼 유지돼야 원소라고 인정할 거냐에 대한 답이 없어. 그래서 뭐 0.01초만 존재해도 얘를 원소라고 우기는 놈들이 있고 아니라고 우기는 놈들도 있고. 그때 막 너가 만약에 약속이 안 돼. 대한민국 막 이런 식으로 박아놓으면 코리아늄 만들었어. 내가 합성을 했는데 코리아늄이야. 근데 0.1초 있다가 붕괴된대. 그럼 원소야? 원소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원소라고 하고 싶지. 코리아늄인데. 그런 알력 싸움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프랑슘이라는 게 있어. 프랑스 애들이 만든 거야. 프랑슘. 라이스 찬 그 프랑스 애들이 거품 물고 지금 원소라고 우기겠지? 안 그래? 다음 2번에 우리 주변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소는 한 110여 가지밖에 없지만 얘네가 조합이 되면은 뭐 세상에 무한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원소 분류에서 금속, 비금속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요거 금속과 비금속. 얘네들의 특징들이 쭉 쏟아질 건데 내가 먼저 소개한 다음에 교재 보면서 체크할게. 먼저 금속부터.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고 전류가 잘 흘러. 전류가 잘 흐른다. 그 비금속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근데 이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지. 즉 얘는 전자가 잘 이동하고 전자 이동 못하는데 전자의 움직임이 또 전달될 수 있어. 그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긴 한데 전자의 움직임이 전달되는 거는 열이라고 해요. 열.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해. 근데 얘는 전류 안 통하고 열도 잘 안 통해. 이게 같이 가는 거야. 얘는 이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얘는 전자가 얼마 없어서 이래. 전자가 풍부한 놈들의 특징이 또 뭐냐? 특별한 광택이 있어요. 이게 다 자유로운 전자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자유전자. 얘 광택이 있어. 그럼 얘는 광택도 없어.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다 지금.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금속이 자유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전기 잘 통하고 열도 잘 전달하고 광택도 좋은 거야. 응? 한겨울에 철봉 만지면 차갑지. 나무 만지면 덜 차가워. 왜 그래? 철봉이라고 하는 금속은 열이 전달이 잘 된다고. 네 열을 잘 빨아간다고. 그러니까 손이 시리지. 근데 얘는 잘 못 가져가니까 안 죽자. 그만 줘라. 응? 이라서 들었네. 이러면서 듣는데 약간 옆으로 가. 그 뒤에 있는 애가 안 보이고. 이거 그 다음. 금속은 물질의 상태가 뭐 대부분 고체야. 대부분 고체. 근데 비금속은 고체 아니면 기체야. 그럼 서운한 애가 하나씩 있지. 액체가 서운하겠죠? 이 액체가 한 번씩 나와. 금속은 HG가 액체야.
HG가 뭔지 아냐? 수은. 다음에 비금속에서는 단 Br 브로민이 액체야. 그러니까 대부분 고체인데 얘만 액체. 대부분 고체 기체인데 얘만 액체. 액체 한 번씩 나오니까 외워놓으시고. 됐죠? 금속은 화학적으로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온표 보면 아마 얘네가 다 플러스로 처리될 거야. 이쪽 라인이. 얘는 2 플러스로 처리되고 얘는 3 플러스로 처리되고 이온은 나중에 알려준다. 근데 오른쪽 애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어. 전자 얻어 음이온. 즉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2 여기 3 단 얘는 이온이 안 돼. 비활성 기체는 가운데 있는 애들은요. 가운데 애들은 왼쪽부터 보면 규칙성이 4 플러스고 오른쪽은 4 마이너스잖아. 애매하지? 그 이온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얘도. 그러니까 이온 결합 말고 공유 결합만 한다는 표현을 나중에 쓸 거야. 자 그럼 여기 정리해 볼게. 자 금속 원소는 즉 그 대부분 고체 탄 누가 액체라고? 수는 액체. 어? 어? 얘 대부분 기체 고체인데 누가 액체야? 브로민 액체 외워놓고. 다음 특징 광택 있다. 전기 잘 통한다. 다음에 양이온 되기 쉽다. 비금속은 광택 없다. 열 잘 안 통한다. 열 체크해야 되는데. 전기 안 통한다. 그리고 음이온 되기 쉽다. 이거. 자 여기서 잠깐. 비금속 아까 전기 안 통한다고 그랬지. 유일하게 전기 통하는 비금속이 있어요. 그게 누구? 흑연은 예외로 통해. 흑연. 이거 실제로 이 기출됐을 때 문제가 됐었던 거야. 흑연이 원소 비율은 뭐야? C지. C라고 적은 사람은 오답으로 처리했어 학교에서. 왜냐? C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그래. 다이아몬드 전기 안 통해. 흑연이라고 적거나 또는 C하고 가로치고 흑연 쓴 애들만 정답 처리해줬어. 알겠지? C라고만 적으면 안 된다. 흑연이라고 적어야 돼. 흑연이라고. 이유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얘 전기 안 통하기 때문에. 다음. 여기 보면 외부에서 힘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라고 돼 있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옆에다가 적어놔봐. 전성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연성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비금속은 안 나타나. 전성, 연성이 뭐냐면 전성은 표짐성이야. 납작하게 펴져 있는 거야. 알루미늄 호일처럼. 연성은 뽑힘성이라고 해서 실처럼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전성, 연성인데 외우기도 쉽지. 파전, 김치전 생각하면 걔네들은 납작하잖아. 그래서 전성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거야. 다음에 연성에 연하면 연날리기 생각해봐. 뭐가 나와? 실처럼 뽑힌다. 그렇게 외우자고. 전성, 연성 나오는 표현이야. 밑에 이런 애들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나와요. 금속에서 철은 뭐 공구, 뭐 바퀴에도 쓰일 수 있고 철기에도 쓰일 수 있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호일 또는 음식 용기라고 해서 한강라면 먹으면 이런 거에다가 뭐 준 다음에 그렇대. 구리선은 전선, 산소는 연필심, 질소는 과자봉지, 과자 사면 질소 사면 과자를 주던가? 그지. 슈퍼에서 질소 주세요. 그럼 과자 주지 않아? 조금? 과자 조금에 질소 많이 주지? 다음 인은 이제 성냥에 쓰이는 게 인이야. 불이 잘 붙어요. 이런 게 있고. 다음 주기율표 아까 해보려는데 주기율표를 만든 이유가 이렇게 배열을 한단 말이야. 무슨 기준으로 배열하지? 원자 번호로 나열하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즉 얘가 1번, 얘가 2번,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거든. 원자 번호는 그럼 뭐로 매겨?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좀 반성해야 되는데. 번호는 뭐로 매겨? 전자수. 괜찮아. 양성자수 또는 뭐 전자수. 양전자수 또는 전자수 가지고서 원자 번호를 매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으면 만약에 산소다라고 하면 산소의 그 원자 구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몇 번이야? 1, 2, 3, 4, 5, 6, 7, 8. 그럼 양성자가 8개, 전자 8개인 거야.
그럼 플러스 8 한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 8개 배치하면 된다고. 맞지? 근데 아마 배치할 때 선생님이 알려줬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껍질은 2개. 2개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8개씩 배치합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 배치할 때 플러스 8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2개 배치하고 두 번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배치하면 되는 거야. 이때 바깥쪽에 배치된 전자를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해. 최외곽 전자는 진짜 밖에 있는 전자가 최외곽 전자고 원자과 전자는 밖에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해야 돼. 이게 무슨 차이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 이 네온 같은 게 문제야. 네온이 번호로 따지면 아까 얘가 8번이었고 9번 10번이지. 10번 배치해보면 플러스 10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 전자 2개 배치, 두 번째 8개 배치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냐 하면 얘는 0개로 카운팅해. 최외곽 전자 8개잖아. 근데 원자과 전자 0개로 카운팅한다고. 왜?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거든. 이 비활성 기체라는 거는 화학 결합을 아예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카운팅한다고. 여튼 뭐 이런 얘기고,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다 보면은 성질이 유사한 게 한 줄로 나타나게 돼. 이걸 뭐라고 하지?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고. 족.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데 이 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얘 배치해보잖아. 얘 수소는 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지. 리튬은 3번이거든? 그 플러스 3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배치하고 두 번째 껍질 하면 또 하나지. 나트륨은 11번이야. 그 플러스 11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 2개 배치하고 두 번째 8개 배치하면 세 번째에 하나지. 칼륨도 마찬가지야. 19번인데 플러스 19를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둘, 두 번째 껍질 8, 세 번째 껍질 8, 네 번째 껍질 하나. 그럼 지금 원자과 전자가 다 한 개란 말이야. 이것도 배치해보면 2개고 얘 3개, 4개, 5, 6, 7개 얘는 0개야. 얘는 0. 알겠지? 세로줄은 족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거 최외곽 전자는 달라.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잖아. 플러스 1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이야 얘는. 얘는 최외곽 전자 2개라고.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가 8개씩 있어. 그러면 같은 족이면 최외곽 전자 같다 그러면 안 되지? 같은 족이면 뭐가 같다고? 원자과 전자가. 그래서 얘는 0으로 카운팅하는 거야. 어? 얘는 최외곽 2개고 얘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0으로 카운팅해. 준비운동. 스킬 되게 시간이네. 캐스팅 시간 괜찮다. 범위가 좀 재채기가 재채기가 작구나. 아 근데 안티매식 당해가지고 지금 마스크 때문에 지금. 자, 세로줄, 족, 원자과고 전자가 같다. 여기 이름 알아놓으세요. 1족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 알칼리 금속. A10에 얘는 13족이야. 3에서 12는 우리가 안 배웠다. 3에서 12는 여기서부터 자, 칼슘 다음부터. 그래서 칼슘 다음부터 배우는 3에서 12를 안 배우려고 우리가 주기율표 20번까지만 외우고 끝나는 거야. 다음에 얘는 14족, 얘는 15족, 얘는 16족, 얘는 17족, 얘는 18족인데 17족 이름 알아야 돼. 17족이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원소. 18족 이름 외워야 돼. 비활성 기체. 나머지는 이름 알 필요 없어. 그래서 1족, 17족, 18족은 알아놓고 얘네들끼리는 성질 유사하다. 알겠지?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알려줄게. 주의. 뭘 주의해야 되냐면 수소가 아무튼 괴롭혀. 이거부터 해볼까? 수소는 1족 원소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2번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다. 이거 맞아 틀려? 알칼리 금속이다. 이건 아니야. 금속이 아닌데 무슨. 3번 H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 맞아 틀려? 비금속인데 음이온이 안 되고 양이온 되는 거 맞지? 이거 플러스라고 적었잖아. 맞아? 아무튼 이상한 새끼야. 아무튼 이상한 새끼. 자리는 여기 차지하는데 하는 짓이란 건 뭐 이상해. 어쩔 땐 이거 같이 하면서도 이거 같으면서도 이상한 놈이야. 알겠어?
수소 여기 조심하시고. 마지막 4번. 주기율 표상에서 금속 원소가 많아, 비금속 원소가 많아. 금속 원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금속이 많아, 비금속이 많아. 지금 이 주기율표를 보면 수소를 끄집어냈을 때 비금속은 이만큼, 금속은 이만큼이잖아. 그럼 누가 많아? 비금속 하면 틀려요. 금속이 월등히 많아.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안 배운 3에서 12주기 전부 금속이야. 3에서 12주기 전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이 월등히 많다고. 왜? 왜 또 맛이 갔어?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너무 싶었어. 뽑아야 되고.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3에서 12주기 전부 금속이거든 지금. 컬러 봐봐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금속이 월등히 많아. 그 나누는 기준이 여기라서 그래. 얘는 뭐라 그래? 준금속. 야 아까 규소가 비금속이라고 문제 출제됐었지. 야 압삽하지. 규소는 뭐야? 준금속이야 준금속. 중금속은 금속이 아니에요? 무슨 상관? 준금속은 그게 준금속인 거야. 금속 비금속 준금속.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 이제 얘기 이해될 거야. 너도 일어나. 자, 첫 번째 족이라고 하는 거 거기 밑줄 거 봐. 족은 1족에서 18족까지 있다 맞죠? 그리고 얘네들은 성질이 유사하다는 거. 성질이 비슷해. 자, 금속이랑 비금속이 있을 때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다 괜찮지 않냐? 네. 그럼 금속은 왼쪽에 있다 하고 싶은데 뭐가 붙어 있어 지금? 가운데라고 돼 있지 않아? 네. 가운데라는 표현이 왜 붙었게? 그렇지. 이게 3에서 12족 때문에 그래. 3에서 12족이 금속이기 때문에 그냥 왼쪽이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가운데라고도 적어준 거야. 야, 마지막 주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기가 뭐냐면 이거야. 주기표상에서 이게 1주기, 이게 2주기, 이게 3주기, 이게 4주기거든? 이 주기끼리는 껍질 수가 같아. 전자배치에 보면. 얘는 첫 번째 껍질의 전자차고 얘는 두 번째 껍질의 차고 얘는 세 번째 껍질의 차고 얘는 네 번째 껍질의 찬다고. 네. 그 주기는 껍질 수가 되는 거야. 네. 여기다 적어놔. 주기는 1에서 7주기고 껍질 수다. 7주기까지 있고 껍질 수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 아까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다. 적어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게 족. 1에서 18쪽까지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고 얘는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고. 이게 특이한 게 아까 이거 원자과 전자수 아까 얘기해 주는데 얘네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빵이지? 빵이야 마지막이. 이때 잘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족의 끝자리 수라는 표현이 나와. 얘 13족인데 원자과 전자 3개지. 14족인데 4개지. 족의 끝번호랑 원자과 전자수가 같더라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은 잠깐 건너뛰시고 원자의 전자배치 먼저 봐봐. 원자의 전자배치. 이거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빠르게 치고 넘어갑니다. 전자배치 할 때 그림상 가운데 있는 게 원자 핵이고 원자 핵. 그 주변에 플러스 띄고 있는 입자 양성자. 전기를 띄지 않는 입자 중성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입자가 누구야? 마이너스 전기 띄는 전자지. 이게 전자? 맞아? 얘네들의 이름 적어주자. 빨간색이 양성자. 자, 초록색이 중성자. 파란색이 전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 전하량을 물어보면 중성자는 0, 양성자는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인 건 알 거야. 근데 얘네 질량을 비교하잖아? 그럼 중성자는 1, 양성자는 1, 전자는 약 1837분의 1이라고 해서 겁나 작아. 그래서 얘네 둘만 더해서 질량수로 써먹기로 했지. 질량을 표현할 때 얘네 둘만 가지고 표현하잖아.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아니 H11, H12, H13의 차이. 얘네들을 우리가 동위원소 관계라고 그래. 성질은 같은데 질량이 다를 때 동위원소 관계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동위원소는 뭐라고? 성질은 같고 질량이 다르다고. 그걸 동위원소 관계라고 하는데 얘네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양성자 수는 밑에 있는 숫자가 그냥 원자 번호고 양성자 숫자가 한 개 한 개 한 개. 근데 중성자 수는 어떻게 하냐?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질량을 대변하는 질량수라고. 질량수. 둘을 더한 값이 1인 거야. 양성자가 이미 하나 있는데 둘을 더해서 1이면 중성자는 0. 얘는 양성자가 하나인데 중성자 합쳐갖고 2가 됐으면 중성자는 1. 얘는 중성자 2.
됐어? 얘네들이 각각 이름이 있었지. 얘는 수소, 얘는 중수소, 얘는 삼중수소라고 해서 이름 다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아까 1이라고 했는데 질량이 누가 더 컸어? 문제 아까 풀어봤지? 중성자. 중성자가 질량이 더 컸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걸로 넘어가려면 전자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중성자가 더 무거운 거 외울 수 있다고. 자, 밑에 아까 설명한 거니까 넘어간다. 여기 이렇게 있더라. 다음에 양성자 수만큼 전자수가 있고 그게 원자 번호였다라는 거 괜찮지? 밑에 전자 껍질 개념 보호 모형이라고 해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배치되고 나머지는 8개씩 배치하면 돼. 선생님, 원자를 그 직접 관찰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어. 요즘에 현미경으로도 혹시 그림 같은 그 뭐냐 사진 같은 거 이거 구글 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에너지 준이라는 표현 있잖아. 에너지 준의 뜻이 에너지 값이야. 에너지 값. 에너지 값. 껍질마다 에너지 준위가 달라. 에너지 값이 달라.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kJ/몰이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32, 이거야.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있다고. 음수 영역으로 잡았어. 이거 보어가 한 일이야. 음수 영역 바닥을 0으로 잡고 위를 플러스로 잡은 게 아니고 제일 꼭대기를 0으로 잡고 바닥 쪽으로 음수로 깔았다고. 이게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은 거고. 이렇게 올라가. 좀 시험이 나온대요. 이 에너지 값이 에너지 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몇입니까? 그러면 1312.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 몇입니까? 그러면 328. 이렇게 얘기한다고.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값을 얘기한다. 이때 값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낮다. 위에 있는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걸 기억해. 밑에 밑줄 보면 돼요. 여기.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괜찮지 이거? 밑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라고. 이해가 됐고.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도는 껍질을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이때 밑에 있는 껍질에서 위에 껍질로 올라가려면 에너지 흡수, 위에 있는 게 내려오려면 에너지 방출.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얘기가 첫 시간에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나왔네. 첫 번째 껍질 둘, 두 번째는 8.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둘, 나머지는 8 이렇게 기억해. 실제로는 8이 아니야. 첫 번째 껍질은 둘,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2 이런 식으로 배치되거든. 근데 우리는 20번까지만 외우고 있잖아. 주기율표상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둘 채우고 나머지 8개씩 채울 일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2랑 8만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 첫 번째 둘, 두 번째 8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껍질 채울 때는 가까운 데부터, 바닥부터 채운다고 이거. 원자핵과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로 채운다. 그다음에 전자수가 정해져 있는데 2개 아니면 8개. 됐어요. 그럼 전자 배치 얘기했고. 원자과 전자 개념 기억해야 돼 이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죠. 자, 2개 밑줄 그어야 돼. 첫 번째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두 번째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이 2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8쪽 원소가 0으로 되는 거야. 0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얘기 이제 이해 갈 거야. 화학적 성질 결정하고요. 그 족번호 1의 자리수와 같다라는 말. 13족 원자과 전자는 3개, 15족은 5개 이렇게. 다음 요거 나왔네. 같은 족이랑 같은 주기가 있을 때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성질 유사. 같은 주기면은 껍질 수가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주기성이 왜 나타나냐? 왜 배열을 하다 보니까 특정 간격으로 같은 성질이 나타나냐? 그러면 배열을 해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성을 띠지.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개, 3개, 4개, 5, 6, 7방 1개, 2개, 3개, 4개, 5, 6, 7방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거기 뒤에 밑줄 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 여기까지 하시면 설명됐고, 여기 부분 문제는 알칼리랑 할로젠까지 한 다음에 진행할게요.